네, 반갑습니다. 국제 바리스타 공인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이광현입니다. 앞 시간에 있는 하리오 드리퍼에 이어서 오늘은 또 다른 드리퍼인 칼리타 드리퍼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칼리타를 같이 실습할 적에 도와주실 김미숙 씨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의 김미숙입니다. 지난 시간과 같이 원장님을 따라서 새로운 드리퍼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같이 이제 칼리타라는 드리퍼를 실습을 해볼 텐데요. 칼리타 드리퍼는 앞 시간에 봤던 하리오 드리퍼하고 조금 차이 나는 게, 하리오 같은 경우에는 위하고 아래 모양이 다 원이었었습니다. 근데 칼리타 같은 경우는 위는 원이고 아래는 일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드리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하리오하고는 좀 다른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칼리타를 하면서 멜리타라는 드리퍼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칼리타만 진행하고요. 멜리타는 제가 한번 내려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멜리타하고 칼리타하고 모양은 거의 유사합니다. 실제적으로는 멜리타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모든 드리퍼는 멜리타로부터 시작을 됐고, 네. 그 다음에 칼리타라든가 하리오라든가 코노라든가 이런 변형된 어떤 드리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칼리타 드리퍼를 시작을 하는데, 칼리타 드리퍼 같은 경우에도 앞 시간과 똑같게 드리퍼, 그 다음에 서버, 그 다음에 필터, 예, 그리고 포트. 네, 구성은 똑같습니다. 구성은 똑같고, 칼리타 같은 경우에는 필터가 이렇게 사다리꼴이에요. 네. 그래서 앞 시간에 어떤 부채꼴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접어야 되는데 얘는 두 번을 접습니다. 네, 그것만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 재봉선을 따라서 접어주시고, 같은 방향보다는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더 재봉선을 접어주시면 됩니다. 왜 반대로 접어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하면은 이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방향으로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벌려서 올려놔 주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커피를 2인분을 뽑을 거니까는 2스푼 올려 놓으시고, 자, 수평하게 맞춰 놓으시고, 자, 앞 시간하고 똑같이 잔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 주시고, 그리고 포트에다가 뜨거운 물을 옮기시고 난 다음에 서버 데우기하고 물 온도 떨어뜨리는 거를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 온도를 식히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예. 물 온도는 따로 맞추지 않아도 되나요? 보통 저희들이 이제 보트 같은 경우로 물을 끓이면은 한 98도 정도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렇게 한번 식히기를 하면은 한 4도 정도가 뚝뚝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커피를 추출할 적에 적당한 온도가 한 88도 내외이기 때문에 네. 한 2번에서 3번 정도, 네. 예, 그렇게 해서 식혀주면서 서버를 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뜸들이기를 하는데, 하리오 할 적에는 저희들이 위도 원이고 아래도 원이니까는 그냥 그대로 원만 그려줬습니다. 네. 원만 그려줘갖고 했는데, 칼리타 같은 경우에는 뜸들이는 방법이 조금 다른 용어로 부르는데요. 노노지라는 방법을 쓴다고 얘기를 왜 합니다. 노노지? 그 일본에서의 노자라는 게 있어요. 요렇게 거서 한 바퀴 돌리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쭉 해가 한 바퀴 돌리는 네네. 그 글자 노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래쪽이 일직선이니까는 물을 놓을 적에 한 번 긋고 돌리니까는 노자를 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자를 2번 그리는 거, 아니면 3번 그린 데서 2번 그린다는 노노지. 예. 그래서 보통 노노지라는
노노라는 글자를 쓴다. 네. 그래갖고 노노지라는 방법을 씁니다. 똑같이 노노지로 물줄기를 잡아주시고 노, 그리고 한 번 더 노를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0초 정도 기다리시면은 그 동안에 커피가 뜸이 됩니다. 그리고 커피 뜸드는 동안에 커피는 이제 커피방울에서 이제 부풀어 오르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죠. 똑같이 해도 물을 계속적으로 너무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면 되는 거고, 네. 앞에는 원을 그렸는데 얘도 원을 그려도 되고 필요하시다면 노노지를 하셔야 돼요. 커피를 뽑으실 적에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뜸들이기가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추출에 들어간다. 추출에 들어갈 적에 노노지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은 쉽게 가운데다가 물을 부어갖고 물줄기를 잡고 이렇게 천천히. 중간에 거품이 올라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커피가 갖고 있는 가스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커피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네. 이산화탄소가 물을 만나면서 커피 밖으로 나오는데 네. 그때 만들어진 가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커피가 자, 커피가 로스팅이 된과 동시에 그 커피 콩에는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 가스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에 있는 가스는 빠져나와요. 아, 그래서 우리가 로스팅한 지 얼마 안 된 커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부풀어 오르고요. 그 신선할수록 그러면 많이 그렇죠. 부푼다는 많이 건가요? 부풀어 오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부풀어 오릅니다. 또 빠지기 전에 물을 다시 또 올려놔 주시면 됩니다. 왜 빠지기 전에 물을 계속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물에 너무 잠겨 놓을 수도 없고, 물을 잠겨 놓지 않기 때문에 물을 조금밖에 안 붓습니다. 근데 이게 쭉 빠지다 보면은 맨 위에 있는 거품 성분이 같이 빠져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실제 거품에는 잔맛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찌개 같은 거 끓일 적에 보면 위에 있는 어떤 거품들을 걷어내주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이 위에 있는 거품이 밑으로 빨려 나가면은 커피 자체에 대해서 어떤 맛의 어떤 텁텁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유지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어디까지 240ml까지 3분 네. 내에 볶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내려가면은 또 올려주고. 네. 하다 보면은 이제 요령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내가 물을 붓고 물을 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요령이 생기기 시작하고, 네. 하다 보면은 자기가 쓰는 기구에 어떤 숙달이 되다 보면은 네. 좀 더 좋은 커피, 맛있는 커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동작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마다 어떤 드립하는 방법에서의 추출하는 방법의 어떤 스타일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에 있는 드립을 하는 네. 발전기 물을 끝까지 올리는 타입입니다. 또. 아, 이것도 이제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개인들마다 좀 차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에 여기에서 물을 간단히 끝내시는 분들도 있고, 네. 저는 물을 올려갖고 끝까지 한번 쫙 올려갖고 뽑아내는. 원장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어떤 맛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대부분 커피를 뽑을 적에 핸드드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엑기스만을 뽑는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어떤 정수만을 뽑는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잔맛을 안 뽑으려고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자체가 어떤 흑백이 아닌 어떤 섞인 조화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맨 마지막엔 한번 섞어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그냥 잔맛을 그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약간 넣어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어서 보통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럼 선택을 해서
예, 본인의 드립하면 되는 어떤 거겠네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커피는 어떤 커피인지 궁금한데요. 자, 요번 커피는 앞시간 커피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굉장히 좀 진한 커피라고 해야 될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커피도 와인처럼 테스팅하는 뭐 예, 커핑이라고 방법이 해서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좀 방법이 좀 나중에 시간을 내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커피랑 다르게 이 커피는 좀 쓴맛이 강한 것 예, 같아요. 쓴맛이 강하죠. 네, 예. 제가 먹기에 쓴맛이 강한 건 이제 로스팅이 좀 많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로스팅이 많이 되고 해갖고 쓴맛이 강한데 반면에 앞에 커피에 비해서 약간 묵직한 혀 뒤쪽을 누르는 어떤 묵직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너무 쓰나요? 좀 쓴 거는 같은데 네. 와인처럼 약간 그 뭐지? 입안에서 이렇게 도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예. 뭐라고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말로는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네.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아 이게 무슨 커피다라는 어떤 느낌들이 그러니까 커피를 어떤 글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직접 뭐 드셔보시고 몸을 느껴보시면은 그거하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네. 이런 커피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쓴 커피는 네. 설탕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 설탕이요? 예. 많은 분들이 이 커피에다가 설탕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네, 좀 네, 그러니까 그렇죠. 커피 먹을 줄 모르면은 이제 설탕을 넣어서 단맛에 먹는다 그러는데요. 네, 설탕 커피. 실제적으로 커피에서의 궁합에서 설탕은 굉장히 좋은 궁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커피는 써요. 네. 이 쓴맛은 우리는 당분간은 단시간은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쓴맛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우리 본능적으로 쓴맛을 못 먹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설탕을 쓰는데 네. 대부분 커피에 설탕을 쓸 적에 어떻게 쓰느냐? 넣고 젓습니다. 네, 섞어야지 맛이 예,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얘는 섞고 난 다음에 네. 젓지 않습니다. 아, 젓지 않고 커피 본연의 어떤 맛이라든가 향을 느끼다가 맨 마지막에 녹은 설탕의 단맛으로 입가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혹시 계속 즐겨보시면은, 그러니까 커피를 즐기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녹은 설탕물을 먹어보면은, 그 어떤 지금까지 어떤 나쁜 쓴맛에 대한 것들이 없어지는데요. 우리나라 커피 같은 경우에는 커피에 다과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일본 커피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커피 옆에 항상 화과자가 나와요. 단 과자가. 아, 그래서 커피를 먹다가 너무 써질 것 같으면은 단 과자를 같이 먹고 아, 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설탕을 넣고 하시는 게 낫고요. 네. 이 설탕이 빨리 녹아갖고 풍미를 방해한다. 네. 그래서 커피에 더 맞게 나온 설탕이 뭔가 하면 커피 슈가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지는 모르겠는데 돌설탕이라고 해갖고 네, 들어봤어요. 이렇게 예. 꼭 자갈처럼 생긴 설탕이 있을 거예요. 잘 안 그렇죠. 녹는 설탕. 캔디처럼 생기는. 예. 예, 그게 이제 커피 슈가라 그러는데 얘가 이제 녹는 걸 더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 본연의 어떤 향은 즐기고 맨 마지막에 어떤 단맛으로 우리가 음식 먹고 난 다음에 끝을 디저트로 마무리하듯이 커피도 단 설탕으로 마무리해 주면은 굉장히 좋은 어떤 커피를 즐길 수 있어요. 그럼 하리오랑 갈리타는 뭐가 다른 건가요? 구멍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건지. 그러니까 하리오하고 칼리타 둘 다 어떤 방식에서의 차이인데요. 네. 실질적으로 칼리타가 나온 거는 멜리타의 어떻게 보면은 복제품이었습니다. 멜리타가 나왔는데 멜리타는 독일에서 발명됐습니다. 독일에서 발명했는데 일본에서 똑같은 모양의 드리퍼를 만들어서 팔라니까는 특허에 걸립니다. 그래갖고 뭐 구멍을 2개 더 뚫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방식 자체가 바뀐 거고요. 근데 이제 칼리타 같은 경우 위아래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는 드립할 때마다의 편차가 클 수밖에 없어요. 아, 예, 저는 이제 정확히 동그랗게 그린다고 했는데 이게 그릴 때마다 약간의 차이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나온 게 하리오라고 보시면 돼요. 아, 동그란, 위도 동그랗고 아래도 동그랗고. 그러니까 드리퍼가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얘에 대해서 약간의 단점이 있으니까는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네. 그렇다고 얘가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거고 커피를 뽑아봤을 적에 하리오로 뽑았을 적에 맞는 사람들도 있고 칼리타로 뽑았을 때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드리퍼들을 본인이, 그러니까 홈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드리퍼들을 처음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나오는 커피 중에 자기하고 맞는 커피가 있어요. 그 드리퍼를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